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보통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현상이죠. 내가 독해는 좀 해요. 이건 명사고 이건 동사야. 다 알지. 투부정사는 이런 거야.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쉬운 문장도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은 입이 안 떨어진다. 자, 이건요, 영어를 그동안 눈으로만 또는 손으로만 공부해서 그렇죠. 말이 아닌 글자 위주로요. 이렇게 영상을 구경하듯 보기만 하거나 이거 되게 좋은 영상이네 하고 저장해 놓기만 하면 내 영어 실력은 늘지 않죠. 느는 건 뭐 일종의 마음의 안정감이나 든든함 정도 되겠죠. 뭐든지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런데 직접 하려면 힘이 들죠. 솔직히 힘든 것보다는 약간의 귀찮음이죠. 그런데 이 귀찮음을 극복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회화 실력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 영어 회화는 왕초보인, 그런데 독해는 어느 정도 좀 하는 그런 내가 혼자서 회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외 유학 없이 제가 제 스스로 제 영어를 키운 방법입니다.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려면 원어민과 무작정 영어로 말하기. 저도 이거를 시도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해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처음에 일단 인사하고 뭐 간단한 안부 묻고 나면 말할 거리가 없어요. 뭔가 말할 소재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말하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영어로 대화를 나눈 네이티브는 미국인 교수님이세요. 대학에 입학해서 프레시맨일 때는 되게 뭔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자 이렇게 하고 친구 한 명과 함께 미국인 교수님 연구실에 똑똑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회화 실력이 너무 초라하니까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영어가 익숙하지 않고 영어로 말도 잘 못했지만 뭔가 영어로 대화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할 준비를 한 다음에 미국인 교수님과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영어 회화책, 또 뭐 표현 모음집, 제가 봤을 때 쓸만한 표현들을 뭐 알려주는 그런 책들 있죠. 그런 책들을 빌려요. 이제 이 책들을 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나 혼자 회화 실력 키우는 확실한 공부법. 자,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reading이에요. 근데 이때 reading은 reading 스킬이 필요한데 skimming and scanning 이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해요. 제가 책을 잔뜩 빌렸잖아요. 이 책들을 꼼꼼히 읽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책을 넘기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용도로 러프하게 읽어요. 자, 이게 스키밍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내 취향 저격 또는 내 상황과 맞는 표현, 이거 나중에 써먹어 봐야지, 이런 문장들 뽑아내는 거예요. 네, 스캐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나만의 노트에 옮겨 적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앞면은 한국어, 뒷면은 영어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반복해서 영어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보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국말만 보고 영어로 바로바로 나오도록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면은 한국말만 해놓고 뒤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을 적어 놓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영어 원서 읽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내 마음에 드는 문장, 또 영문법을 공부하고 있으면 거기서 또 뭔가 꽂히는 쓸만한 예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만의 노트로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영어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설명해주는 그런 문장들을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하고 나 이해했어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해하는 거랑 표현을 직접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이해했다고 다 내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네, 그런 유용한 표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꼭 써먹고 싶은 문장은 이렇게 나만의 노트에 정리해 두세요. 아시죠?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2단계에서 필요한 건요, 여러분, writing이에요. writing. 내가 영어로 말할 상황들을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만의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예를 들어서 나에 관련된 이야기, 뭐 자기소개, 내 취미, 내 관심사, 나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때로는 journal, 즉 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1단계 때 정리해 놓은 나만의 노트를 참고해서 써보는 거죠. 무턱대고 영작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참고해서 단어만 조금씩 바꿔서 쓰면
내용이 꽤 근사해지는 거예요. 이때 라이팅에서 필요한 테크닉은 personalization. 이미 내가 나만의 노트에 정리해 놓은 그 문장들을 personalize. 나 위주로 맞춰서 내 상황에 맞게 바꿔주는 거죠.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엄청 간단해요. 라이팅은 부담감이 전혀 없는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제가 뽑아놨다면 One of my favorite books is The Old Man and the Sea by Hemingway 라고 했는데 노인과 바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제 위주의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우리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뭐뭐다 라는 표현, 누구에 의해 쓰여진 할 때 우리가 by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One of my favorite books is The Message by Eugene Peterson. One of my favorite books is The Message by Eugene Peterson. 저는 이렇게 영작하면서 또는 영작해놓고도 제가 쓴 문장을 소리내서 말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영어 회화 실력, 스피킹 실력을 키우는 기본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One of my favorite books is The Message by Eugene Peterson. 어렵지 않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 전공은 심리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학위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I got my bachelor's degree in psychology. 전공 이름 앞에 in을 붙여요. 네, 그래서 저는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I got my bachelor's degree, 학위란 뜻이죠, degree가 in English. 영어에서 학문 이름은 이렇게 첫 자를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래서 I got my bachelor's degree in English education. 자, 이런 문장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대학 때 무엇을 전공했는지 누군가에게 말해줄 때 이 문장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공 이름 앞에 in을 붙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전공했어요 라고 할 때 I majored in 뭐뭐라는 표현을 잘 써요. 나는 뭐뭐를 전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뭐뭐를 기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look forward to 다음엔 항상 명사 형태로 써줘야 된다라는 규칙이 자, 이 문장 안에 쏙 들어가 있죠. 자, 이걸 또 이용해 보는 거예요. 기자회견장에서 당신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누구를 만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 있는 친구에게 말할 때 자, 이런 문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나는 너무 기대하고 있어. 강조해주기 위해 저는 진행형으로 쓸게요.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너를 만나기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 직접, in person. 아직 못 만났으니까 내가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in person 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여서 새로운 문장. 근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n person.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n person. 나에게 딱 맞는 문장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Not only, but also. 근데 뒤에 또 for가 있죠. 아, 좋아하는데 이유를 for라는 전치사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직장 상사가 좋은데요. 뭐 때문에? Not only A, but also B. 우리 중학교 때 외웠었죠?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란 뜻이죠? 그런데 for까지 붙였으니까 A 때문만이 아니라 B 때문에도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뜻으로도 잘 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 직장 상사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다른 표현을 쓰고 싶어요. 나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쓰고 싶어요. I like my English teacher. 저는 제 영어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데요. Not only for, but also for.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Not only for. 때문만이 아니라 the way. 그 방식 때문만이 아니라 she teaches English. 그녀가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뿐 아니라 but also
for her. 그녀의 유머 감각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I like my English teacher not only for the way she teaches English but also for a sense of humor. sense of humor를 더 길러야겠네요, 저도. I like my English teacher not only for the way she teaches English but also for a sense of humor. 자,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become interested in 하면 뭐뭐에 관심이 있게 되다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여기서 became 뭐뭐 하게 된 거죠, 이미. 근데 코마하고 which라는 표현이 왔죠. 자, 이때 뭐냐면요. 코마 다음에 위치가 오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저는 이태리 가곡에 매우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이 관심이 생긴 그것이 이 전체를 받아주는 거예요. fuel. 자, fuel은 뭐예요, 여러분? 연료란 뜻이죠. 그래서 동사로 쓰면은 뭔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네,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불을 지펴줬어요. 제 열정에. 무슨 열정에? 배우려는 열정에. The Italian language. 이태리어를 배우려는 저의 열정에 불태워줬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저는 이태리 가곡에 아주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이탈리아어를 배우려는 제 열정에 불을 지펴줬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의 문장,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열정이 뭔가 불태워졌다. 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의 문장을 또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 became 관심이 있게 됐어요. 아주 so interested in the American TV sitcom. 미국 시트콤에 아주 관심이 생겼고요. 그 시트콤의 이름은 Friends인데요. 미국 TV 시트콤 Friends에 아주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것이 which 이 전체 문장 그것이 어떻게 했다? 불태웠다. 불을 지폈다. fueled my passion 무슨 열정을 불지펴줬다? to learn the English language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려는 나의 열정에 불을 지펴줬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긴 문장도 이렇게 어때요? 일종의 guided writing이죠. 뭔가 조금 가이드를 받아서 여러분이 단어만 쇽쇽 몇 개 바꿔서 여러분만의 문장으로 세련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영어 문장을 나 혼자서 만들려고 하면 영어 망초보 입장에서는 더욱더 부담스럽고 너무 어렵잖아요.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내 생각을 영어로 정리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라이딩을 하세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런데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스피킹을 하기 위한 내가 영어 회화에 써먹을 문장을 이렇게 준비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영어로 영작할 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죠? 자꾸 영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거. personalize 한 그 문장을 자꾸 소리내서 말하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어 문장을 내 입에 입력시켜 놓는 거죠. 자, 3단계. Use English in real life. 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의 영어를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때 키운 영어 회화 실력을 미국인 교수님과 이야기할 때 자주 활용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멋진 말을 해서 교수님이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게 된 줄 알고 또 교수님이 또 어려운 말도 하시고 또 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 속에서 제가 새로운 표현을 또 자연스럽게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모를 때는 또 제가 pardon, I'm sorry 자,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다시 되묻고 했죠. 저도 당연히 흑역사가 있어요. 기본적인 문법도 막 틀리게 말하고 주어 동사 일치도 안 시키고 막 이렇게 문법적으로 뻔히 아는 것도 막상 말할 때는 틀리게 말해놓고 내가 왜 이렇게 틀리게 말했지? 어이없어 한 적도 많고요. 네이티브인 상대방이 너무 빨리 말하거나 길게 말해서 막 흐름을 놓치고 잘 못 알아듣고 그런데 막 아는 척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넘긴 적도 많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셨죠? 그런데 이런 부족한 영어 실력은요, 공부를 계속 하면서 채워나갈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나는 너무 왕초보라 당장 네이티브랑 말하는 거 너무 무서워. 실수할까 봐 겁나. 이런 분들은 영어의 기본기를 먼저 쌓고
영어 회화 표현들을 입에 붙이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얼 라이프 실전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 정도는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기르시는 게 중요해요. 내 입을 이용하고 또 내 손을 이용해서 나만의 영어 회화 표현력을 기르시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제 실제 영어 공부 경험과 더불어서 나 혼자 회화 실력 키우는 확실한 방법 3단계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댓글도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는 영어 공부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